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이면, 그 감춰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우리가 존경하고 선망하는 이름들,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가문들의 어두운 시작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함께 파헤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중요한 진실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루스벨트, 에스터, 포브스, 그리고 예일과 하버드 대학교. 이름들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막대한 부를 쌓은 재벌, 세계적인 경제 잡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일 것입니다. 권력, 부, 명예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이름 뒤에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방법은 바로 중국의 아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톤의 아편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수백만 명이 중독되었으며 이들은 40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 그들은 이 부끄러운 진실을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봉인을 풀기 전까지 말입니다. 러시모어 산에 그 얼굴이 새겨진 대통령, 대공황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한 영웅,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우리는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특권적인 어린 시절, 하버드에서의 교육, 그리고 정계에 입문할 수 있었던 배경, 그 모든 것의 자금원은 바로 마약, 아편을 판 돈이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인 워런 델라노 2세는 중국의 아편을 밀매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 돈이 쌓이는 동안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은 아편에 중독되어 삶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루스벨트 가문은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부유해졌죠. 그리고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자 가문이었던 에스터 가문 역시 아편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세계 부자 순위를 확인하는 포브스 잡지, 그 시작 역시 아편으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비밀결사 스컬앤본즈는 마약 밀수업자들이 세웠고 하버드 대학교의 여러 건물들은 중국인들의 아편값으로 지불된 은으로 지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가문들, 미국의 지도자들을 길러낸 명문 교육기관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왕조들. 이 모든 것의 토대는 중국을 마약으로 병들게 하여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톤에 달하는 산업적 규모의 마약 거래였고 400%라는 비정상적인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피 묻은 돈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을 짓고 역사책을 다시 쓰며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철저히 세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시의 선박 운항 기록이 존재하고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남아있으며 회계장부가 여러 기록 보관소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폭로하는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도록 배워온 미국의 귀족 계층은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바로 그 범죄, 즉 마약 밀매를 통해 그들의 부를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규모가 한 개인이나 조직이 아닌 한 국가 전체를 상대로 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수백만 명을 중독시키고 한 나라의 경제를 파멸시킨 뒤 그들은 너무나도 부유해져서 그 모든 죄악을 역사에서 지워버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았던 이야기,
마약상에서 미국의 왕족이 된 자들의 이야기이며 그들이 어떻게 200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범죄를 숨겨왔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가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당시 아편 무역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점자는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은 심각한 무역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차, 비단, 도자기를 수입했지만 정작 중국은 영국의 상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모든 대금을 은으로 지불해야 했고 국고의 은이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팔만한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구매할 중독적인 상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영국이 통제하던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을 흡연용으로 가공하여 아편 거래가 불법이었던 중국에 밀수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나라 정부는 아편을 도구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상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윤이 무려 400%에서 50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100달러의 산아편을 중국에 밀수하면 500달러, 600달러에 팔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발각되면 밀수업자들은 처형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업이었지만 그 엄청난 이익은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가문들이 이 추악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만든 쾌속 범선, 클리퍼는 영국의 배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중국 해군의 단속을 따돌리고 비밀스러운 해안가로 아편을 운반하기에 완벽한 수단이었죠. 미국 선장들은 인도로 가서 수천 파운드의 아편을 싣고 중국 해안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정박 지점의 공해상에서 기다리면 중국인 밀수업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와서 아편을 가져가고 대금으로 은을 지불했습니다. 교묘하게도 미국 배들은 공식적으로 중국 영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양의 은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수십 년간 이 거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아편 전쟁 이전부터 시작되어 전쟁 이후에는 더욱 규모가 커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중독으로 쓰러지고 경제는 파탄났지만 그 대가로 미국의 가문들은 합법적인 제국을 건설할 돈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누구였는지 가장 유명한 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외가인 델라노 가문입니다. 워런 델라노 2세는 24살의 나이에 중국 내 최대의 미국계 아편 무역회사였던 러셀 앤 컴퍼니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아편 밀수 사업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에 방 40개짜리 대저택을 지을 정도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최고의 학교에 보냈고 잠시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조차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아편 사업으로 더 큰 부를 쌓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딸 세라 델라노가 바로 제임스 루스벨트와 결혼했고 그들의 아들이 바로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입니다. FDR이 누렸던 부유한 환경, 하버드 교육, 막강한 정치적 인맥은 모두 그의 외할아버지가 중국인들을 중독시켜 벌어들인 아편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최초로 마약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연방 법안에 서명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마약 판매로 부를 쌓았음에도 그는 대통령이 되어 미국인들을 위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음은 에스터 가문입니다.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존 제이콥 에스터. 그의 부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짓고 수많은 도서관을 건립했으며 거대한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그가 모피무역으로 돈을 벌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짜 거액은 아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터키산 아편을 중국의 은과 바꾸었고 그 은으로 다시 모피와 차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아편 무역은 그의 모든 사업을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적인 동력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생을 마감한 그의 증손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던 이유, 그 부의 시작 또한 아편이었습니다. 포브스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경제 잡지 포브스입니다. 보스턴의 포브스 가문은 러셀 앤 컴퍼니와 손잡고 아편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아편을 실어 나르며 벌어들인 돈을 철도 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그 후손들이 그 부를 이용해 포브스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오늘날 보스턴에는 존 머레이 포브스를 위대한 사업가이자 박애주의자로 기리는 동상과 건물들이 즐비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편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식 역사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됩니다. 퍼킨스 가문은 아편으로 번 돈으로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 예일 대학교의 퍼킨스 장학금 역시 그들의 아편 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러셀 가문은 아편 무역회사 러셀 앤 컴퍼니를 설립했고 그 돈으로 예일 대학교의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결사 스컬 앤 본즈를 만들었습니다. 조지 부시 부자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모두 이 비밀결사 출신입니다. 미국의 엘리트 집단을 형성한 그 뿌리에 중국인들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귀족 가문들이 부를 쌓은 방식입니다. 중국에 가서 아편을 밀수해 엄청난 돈을 번다. 미국으로 돌아와 철도, 부동산 등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한다. 점잖은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박애주의자가 된다. 대학, 박물관, 병원에 거액을 기부하며 명성을 쌓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문의 역사에서 아편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지워버린다. 이들의 후손은 미국의 귀족이 되었고 아무도 그 돈의 출처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재앙적이었습니다. 1830년대에 이르러 약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의 중국인이 아편에 중독되었는데 이는 성인 남성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국부를 상징하던 은은 아편값으로 서구 상인들의 주머니로 끝없이 흘러나갔고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임칙서와 같은 관리를 파견해 아편 무역을 근절하려 했지만 영국의 반응은 전쟁이었습니다. 제1차, 제2차 아편 전쟁을 통해 영국과 서구 열강은 무력으로 중국을 굴복시키고 아편 무역을 사실상 합법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서구 열강의 탐욕이 아시아 전역을 핥히던 19세기, 청나라가 아편에 무너져갈 때 우리 역시 역사의 거대한 경랑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권이 흔들리고 외세의 압력에 신음했던 그 시절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한 국가가 마약이라는 수단에 의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발판 삼아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부와 명예를 쌓았는지를 보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장 분노를 자아내는 지점은 이 모든 부를 쌓은 가문들이 훗날 마약을 범죄화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 이들은 자신들의 돈과 영향력을 이용해 마약 금지법을 만들고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자신들이 중국 전역에 대량으로 유포했던 바로 그 약물을 말입니다. 그들의 위선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세탁은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철저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FDR 도서관에도 에스터 가문의 역사에도 포브스 가문의 연대기에도 아편 이야기는
교묘하게 축소되거나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박의 운항 기록, 편지, 회계장부 등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추악한 진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FDR을 어떻게 영웅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포브스 가문의 부를 어떻게 순수한 성공 신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일과 하버드의 권위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역사는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명백히 기록된 역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과 기관 중 상당수가 마약 밀매업자의 후손이거나 그들의 피 묻은 돈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과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은 추악하지만 우리는 이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 화려한 명성과 권위의 토대 아래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잠들어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